인공지능이 설정해놓은 목표를 따라서 인간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Planning for AGI and Beyond라는 블로그 게시물이 오픈AI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AGI가 뭐냐면 범용 인공지능 혹은 뭐 강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약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하나의 태스크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약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둑을 잘하는 인공지능 알파고, 뭐 스타를 잘하는 인공지능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AGI라는 거는 되게 다양한 분야를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범용적인 인공지능이고, 그게 나온다면 스스로 진화도 하고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 뭐 그런 터미네이터나 아니면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대비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오픈 AI에서는 이제 그게 정말 피부로 와닿아서 AGI를 진지하게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그 계획, 그리고 AGI가 도달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GI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까지 이 블로그로 정리를 했습니다. 좀 핵심 내용을 보자면, AI를 계속 좀 더 발전시켜서 더 좋은 모델을 점차적으로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때 이 AI 모델들을 최대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AI 사용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모델을 API나 아니면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는 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고 사회가 적응할 시간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들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점점 많은 모델들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모델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AGI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좀 모델의 생성 배포에 좀 더 신중을 가하겠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씩 발전된 거를 계속 내놓으면서 사회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제 정말 진짜 AGI의 수준에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되게 무섭네요. 만약에 일부 사람들은 AGI가 허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들 말처럼 이게 허구면은 우리도 기뻐하겠지. 맞아요. 우리는 이게 존재하는 것처럼 운영할 것이다. 근데 존재하면은 이제 진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영화에 나온 것처럼 터미네이터처럼 인류를 막 정복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저거를 챗GPT를 만든 오픈AI가 얘기하니까 진짜 좀 무서워 오싹오싹해집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 오픈AI 계신 분 인터뷰한 영상도 있는데, 거기서도 대부분 이제 정말 AGI가 올 거라고 다 믿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걸 위해서 되게 그 천재들이 다 그걸 믿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거는 제 예상에도 언젠가는 도달할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성을 잘못 틀어서 준비하면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블로그 포스팅이 올라와서 그거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초거대 AI와 슈퍼컴퓨터도 빌려서 쓰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오픈 AI에서 기업용 개발자 플랫폼 파운더리라는 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블로그 글과도 일맥상통하는 게, 이 AI를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더 널리 퍼져야 이제 사회가 그거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각각 API 형태로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힘쓴다고 했는데, 그거의 하나가 이제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입니다. 파운더리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완전 공개된 건 아니고 이제 비공개 일부 개발자들한테 노출이 됐는데, 그거가 이제 퍼지면서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금 챗GPT나 GPT는 사용량이 무제한이지는 않고 한계도 있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정량 이상의 문장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책 한 권의 글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싹다 챗GPT한테 채팅으로 넣으면은 그게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글자 수 제한, 그 토큰 제한이 있어서. 근데 이제 기업용으로 제공하는 거는 그 토큰 제한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데, 마지막에 이 DV32K 맥스 콘텍스트라는 거는 이제 32K가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글자 토큰 수를 의미하는데, 32,000. 그쵸. 32,000개의 컨텍스트, 즉 원래 컨텍스트를 제공을 해줘야 그걸 바탕으로 초거대 모델이 대답을 내주게 되는데, 그 컨텍스트가 32,000글자를 넣어도 될 정도로 되게 커진다고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그냥 책 한 권 통째로 다 넣고 그거에 대한 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기업들이 이걸 활용해서 정말 본인만의 그 컨텍스트를 넣은 인공지능을 또 API 형태로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내거나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상용화되고 기업들이 그 모델을 가져다가 자기만의 파인튜닝을 해서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넓어지고, 그거는 이제 오픈 AI의 AGI로 향한 길목 중에 하나의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으로 계속 퍼뜨리면서 이제 앞으로 AGI를 대비한다는 오픈 AI의 발표가 있었다는 기사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이거 되게 편견이 심한데, 저도 이걸 되게 편견을 깨보자 하고 영상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도 막
인공지능 업계에 계신 분 중에 일부 어려워서 사람들 못해 인공지능을 무슨 되게 신성시 하시는 분들 계신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뭐 당연히 이론적으로 파면 어렵겠지만 API를 통해 공개된 거면 진짜 그냥 뭐 날씨 API 쓰는 거랑 크게 안 달라요. 요청하여서 그걸 응답만 받아 쓰면 되니까 실제로 지금도 되게 쉽게 돼 있고 그거를 이제 더 기업용으로도 공개하고 더 쉽게 아마 공개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계속 될 것 같아서 얼른 그냥 API를 활용하는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좀 강의를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아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네네, 얼른 강의를 3월 중으로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사실 연장선 아닌 소식이 또 있긴 합니다. AWS랑 허깅페이스라는 곳이랑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AWS는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곳인데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해주는 기업이죠. 그리고 허깅페이스는 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이 인공지능 모델을 공유하는 곳으로 제가 소개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허깅페이스는 이런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들을 마치 뭐 깃허브에서 코드를 공유하듯이 인공지능 모델들을 공유하고 그걸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랑 둘이 협업을 해서 이제 AI 경쟁에 동참한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를 하는 게 AI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기계학습 모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의 AI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좀 목표로 해서 협업하고 그 시장을 침투를 한다고 합니다. 이 허깅페이스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게 트랜스포머, 뭐 디퓨저 이런 걸로 되게 쉽게 가져와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AWS가 그 하드웨어 서버를 이제 클라우드로 제공을 해주니까 그거랑 결합해서 누구나 쉽게 이제 AWS 서버랑 인프라랑 허깅페이스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쉽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픈AI의 흐름이랑 거의 같죠. 지금 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AWS랑 뭐 여러 업체가 있겠지만 또 애저랑 또 경쟁이 또 있잖아요. 아, 그렇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올릴지를 고민할 때 오픈AI AI를 쓴다면 뭐 애저를 쓸 거고 허깅페이스에 있는 그 오픈소스 모델이나 허깅페이스에 있는 그 편리한 것들을 이용하고 싶다면 AWS를 주로 쓰는 게 좋을 테니까 이렇게 좀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허깅페이스에서도 블룸이라는 초거대 모델이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1760억 개, 그 GPT-3가 1750억 개로 유명한데 그거보다도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좀 더 좋은 거는 얘는 오픈소스로 지금 허깅페이스에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거는 받아서 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AWS가 블룸을 좀 더 디벨롭하는데도 같이 참여를 해서 더 발전시킨다 라는 소식도 있어서 오픈AI도 GPT 나온 것처럼 AWS도 좀 블룸을 활용해서 뭔가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메타도 이제 아마존뿐만 아니라 메타도 참여를 했습니다. 챗GPT가 불집힌 AI 언어 모델 대전에 메타도 참전을 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볍고 정확하다라고 이 기사가 났는데 어떤 건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도 이제 초거대 모델인 라마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징적인 게 되게 가볍고 오픈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GPT나 구글의 람다는 자기네들 다 꽁꽁 숨기고 가지고 있어서 오픈 소스로 공개를 안 했는데 이제 메타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공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또 가볍고 오픈 소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볍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파라미터 수에 대해서 예전에도 GPT 다룰 때도 다뤘었는데 파라미터 수가 커질수록 굉장히 무겁습니다. 모델이 이거를 개인 컴퓨터에서 돌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파라미터 수를 좁혀가지고 되게 가볍게 만들면 어디서나 좀 돌리기가 쉽습니다. 뭐 개인 컴퓨터든 뭐 더 작으면 스마트폰에서도 돌아가고 라마는 매개 변수를 70억 개, 130억 개, 330억 개, 650억 개 적잖아요. 파라미터 수가. 예. 그러면 성능이 별로 안 좋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GPT-3가 1750억 개로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정확도를 보는 건데 GPT-3가 1750억 개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60.5점, 81점 이런데 이 라마는 파라미터 제일 높은 거 650억 개면 이게 훨씬 작은데 그래도 점수는 훨씬 높죠. 파라미터 수 대비 상당히 정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상적인 거는 PALM이라는 팜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구글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람다도 있지만 이렇게 팜이라는 최고 성능의 최대 크기의 초거대 AI가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점수는 훨씬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도 람다가 그렇게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라마이지만 네, 라마가 네, 이런 좀 유머도 있더라고요. 구글이 람다를 쓰잖아요. 근데
메타가 이제 이름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왔다라는 좀 재미있는 짤이 있어서. 근데 이게 랭귀지 모델 LM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마로 지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올린 유명한 짤 중에 GPT-4가 파라미터 수가 이게 반대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메타가 보여준 걸로 봐서는 이제 정말 파라미터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라미터 수가 작아도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모델이 점점 좀 가벼워지고 성능이 좋아지는 이런 쪽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로 파라미터 수 줄였다고 해서 이제 단일 GPU로도 구동할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 뭐 개인용 스마트폰에서도 구동할 수 있는 아까 파라미터 뭐 7빌리언 이런 거 되게 작은 거 있었죠. 그래서 그 작은 거는 이런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됐고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오픈소스긴 한데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상업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뭐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거는 사실 상업용으로 완전히 공개돼서 그냥 막 쓸 수 있었는데 얘는 좀 연구용이라서 이거를 돈 되는 프로그램 만드는 데는 못 써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앞선 얘기들을 쭉 종합해보자면 페이스북이나 오픈 AI나 아마존이나 다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을 가볍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제가 강의 영상으로도 찍었는데 티처블 머신이라고 얘는 진짜 초등학생도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API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인데요. 이런 것처럼 나중에 굉장히 직관적이게 다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을 막 어마어마하게 딥하게 연구해서 그걸 쓴다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티처블 머신 정도 쓸 줄 알면은 그냥 되게 가볍게 정말 최고의 성능의 인공지능을 가볍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좀 큰 기업들의 주요 인공지능 뉴스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무서울 수 있는 뉴스인데 기업 OKR 관리도 생성 AI가 해준다. 의사결정 돕는 챗봇 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OK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OKR이란 Objective and Key Result의 약자인데 조직의 목표와 그 결과를 정의하고 추적하기 위한 목표 설정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어떤 조직이 있으면 조직에서 목표 이번 분기까지는 이걸 끝내야 돼 혹은 뭐 내일까지는 뭐 해야 돼 이런 목표들을 설정해주고 그거를 달성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이제 OKR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업 OKR 관리가 이제 AI가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게 회사들의 OKR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설정하고 명령한 것대로 사람이 수행하는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모든 플랜을 다 세우고 이제 사람이 인공지능이 시키는 일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업이 많이 쓰냐 봤더니 실제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OKR은 뭐 국내를 막론하고 도입하고 있는데 기업 20곳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 중인데 무려 500개의 기업이 대기 중일 정도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뭐 무조건 500개 이상의 기업은 쓸 거고 이제 500개 이상의 기업은 인공지능이 설정해놓은 목표를 따라서 인간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CEO급 직원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C레벨급이 하는 일들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체해서 결국에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꼴이 조금 나오고 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업 목표도 인공지능이 설정하고 이제 실제 실무도 인공지능이 하게 되면 기업 자체가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세상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AGI가 다가오면은 AGI가 되면 이런 거를 더 잘 해내겠죠. 그래서 AGI 시대가 오면은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점차적으로 모델을 공개해서 이런 사회 현상을 미리 우리가 맞닥뜨리고 거기에 대비하고 법안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를 이제 오픈 AI에서도 좀 목표로 삼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